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다시 영상을 하나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회에서도 일당이 되면 나라가 수십 년 동안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레이 정권이 출범한 뒤에 화폐 가치가 급락을 해서 물가가 올랐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한국의 경제 상황도 아르헨티나처럼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이렇게 서민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면 돈이 돌아간다. 이걸 소비 승수 효과라고 한다. 이 무식한 양반들아. 그러면서 그 이재명이 그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 신봉 경제학자들한테 이 무식한 양반들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해서 무식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어떤 상황인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좌파 페로니즘, 이것이 나라를 망치게 한 대표적인 케이스인 겁니다. 국민들이 포퓰리스트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호 TV 대표, 전 연세대 특임교수가 한 얘기를 제가 부분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과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아르헨티나는 네로라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958년 이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IMF 구제 금융을 22번이나 받은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리고 국가 부도가 무려 8번이나 선언된 나라입니다. 이탈리아 파시즘의 영향을 받은 페론, 이 페론이 반기업 정책, 친노동 정책, 이 포퓰리즘 정책을 폈고 그 뒤로도 이게 반복되면서 나라가 피폐해진 겁니다. 페론주의 정권이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치면 신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개혁을 추진했지만 국민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그것을 못 참아주면서 다시 또 다른 쿠데타 선거를 반복하면서 페론주의로 복귀를 하는 겁니다. 12번의 대통령 선거 가운데 페론주의자가 무려 9번이나 승리를 한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국가 부도 사태는 고질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2001년에는 아예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모라토리움, 이거 지불유예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빚 못 갚겠어, 알아서들 해, 이렇게 하는 것이 모라토리움입니다. 배째라. 이 은행은 마비되고 자본은 대규모로 국외로 탈출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2018년에도 재정적자가 GDP의 7%에 육박을 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간 130조 원의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에서 꼬아오거나 돈을 마구 찍어내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국가 부도는 당연히 예견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해 한 해 물가 상승률이 무려 48%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때 신자유주의자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긴축을 통해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물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크리 대통령도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재정적자는 다시 늘어났고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걸 보면은 그 중심에 국민이 있습니다. 출발은 포퓰리스트 정권이 노동자와 빈민들에게 선심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모자라기 마련이고 돈을 찍어내고 빚을 얻어서 충당을 합니다. 그 결과로 물가는 오르게 되고 임금을 올려봤자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서 보수 우파 정권이 등장을 해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긴축 정책을 펴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다시 포퓰리스트 정책과 포퓰리스트 정권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널뛰기 경제가 아르헨티나를 70년 동안 고통 속에 빠뜨렸던 겁니다. 페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943년 쿠데타 주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이 쿠데타가 성공하자 새로운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이 되었는데요. 그가 폈던 정책은 자본가, 수출 기업가,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서 노동자에게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페론의 인기가 잠깐 치솟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대통령까지 됐던 겁니다. 페론이 폈던 정책, 골자만 얘기한다면 반기업, 친노동 정책입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급격하게 올렸고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노동조합의 결성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페론한테 열광했죠. 후안 페론, 그의 부인 에바 페론, 후안 페론, 에바 페론. 여러분 다 아시죠? 아르헨티나 서민들의 절대적 영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국민이 열광한다고 해도 경제법칙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선심성 정책이 지속되다가 결국 파탄으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사정이 좀 달라졌느냐? 똑같습니다.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뒤를 이어서 그의 부인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 대통령도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폈습니다.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공무원을 증원을 했습니다. 연금도 너그럽게 부풀렸습니다. 키르치네르 정권 출범 전인 2005년 230만 명이던 공무원이 2014년에 390만 명으로 70%가 늘어났습니다. 연금 수급자 36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2배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인구의 5분의 1쯤이 대부분 놀고 먹는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해진 돈은 통화 남발로 메웠고 통계 조작. 문재인 정권만 했던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도 통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채무 불이행, 디폴트 선언. 여러분, 아르헨티나 페론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민중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느낄 뿐이다. 그들은 직관이 이끄는 대로 그 느낌에 반응한다. 누가 그 반응을 이끌어낼 것인가?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가붕개라고 본 것이죠. 가재, 붕어, 개. 생각 없이 느끼는 아르헨티나 민중을 위해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가 내세우는 비전은 자주독립, 사회정의, 노동자 우대.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일당이 되면 나라가 수십 년 동안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른다 라고 했는데요. 아마 많은 국민들은 정반대로 생각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 그 비슷한 정권이 계속됐더라면 우리나라도 아르헨티나처럼 그 수렁으로 빠질 뻔했는데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윤석열 정권이 그 수렁으로 빠질 길을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선택이 우리나라를 아르헨티나로 가는 그 위험한 길로 잡아 끌 것인지
국민들은 아마 다 판단이 있으실 겁니다. 이재명을 선택하는 것인가, 윤석열을 선택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은 정반대로 좌파 패러니즘, 그 포퓰리즘 정책, 선심성 정책, 퍼주기 정책, 노조 우선주의, 반기업 정서, 이런 것들로 일관했던 정권을 계속 연장하자는 것인지, 그러면서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런 말을 이재명 입에서 들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